조계종 직할교구가 조계사 대웅전에서 동안거 1차 포살법회를 봉행한 가운데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늘 순간순간 분별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문으로 된 아함경, 금강경 등 10개 경전을 우리말로 옮긴 불교경전 총론이 나왔습니다. 김성규 통섭불교원장이 각고의 노력 끝에 35년 만에 펴낸 이 책은 대작불사로 평가됩니다. 조계종 제30대 총무원장을 지낸 정대 스님의 열반 21주기를 맞아 수원 용주사에서 추모달의제가 봉인됐습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절에서 만난 사람은 해인사에서 어머니에 이어 꽃공양을 맡고 있는 꽃보살 신혜영 대표를 소개합니다. 전국 최초로 대구시 교육청이 주입식 교육이 아닌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하는 IB 교육이 우리 입시 교육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외 명문대학 장학생을 배출하는 등 성과를 거두면서 한국 교육 현장에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전국 총림과 선언에서 동안거 정진이 한창인 가운데 조계종 직할교구 스님들이 포살법회로 지게를 되새겼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포교에 전력하고 있는 직할교구 스님들에게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분별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포교에 전력하고 있는 직할교구 스님들이 동안거 정진 기간 겨울에 초입에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직할교구장이기도 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법사로 모신 포살법회입니다. 진우 스님이 법망경 보살계 포살본을 송계하면 스님들도 이를 따라 독송하며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특히 진우 스님은 소참 법문에서 금강경에 여몽 환포영을 화두로 고통과 즐거움을 분별하지 말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꿈과 환상, 거품, 그림자 같기에 집착하지도 말라며 나의 괴로움은 스스로가 없앨 수밖에 없다고 설했습니다. 열심히는 하지만 총무원장이라는 그 자리 자체를 가지고 나를 즐겁게 하거나 나를 행복하게 하거나 나를 좋게 하진 않거든요. 나의 괴로움을 없애는 것은 나 스스로 없앨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이라며 진우 스님은 총무원장이라는 소임에 충실하지만 이는 인연에 의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직할교구 스님들도 바쁜 포교 현장에서 늘 순간순간 집착하지 말고 수행자로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저도 지금 하는 말이 내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포교하고 열심히 이렇게 살지라도 늘 순간순간 스스로 내가 진짜 수행을 하고 있는가, 업장을 소멸하고 있는가, 너무 그 여몽 환포영에 너무 집착하고 있지 않는가. 행복을 추구하면 불행이 따라온다. 분별을 떠난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진우 스님의 법문이 사부대중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채워졌습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제30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월암당 정대 대종사의 열반 21주기 추모달의제가 용주사에서 봉인됐습니다. 조계종 제2교구 본사인 경기도 화성 용주사는 어제 관음전에서 회주 성월 스님과 주지 성효 스님 등 정대 스님의 제자들로 구성된 월암 문도회와 신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대 스님 21주기 달의제를 봉행하고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끝없이 은정불교라는 그런 어떤 핵심적 종단의 큰 포교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그렇게 뜻을 크게 세우셔서 지금도 은정불교 진흥원이라는 종단의 그런 학생들 장학금 또는 복지 여러 분야에서 그 뜻을 끝없이 펴고 계시고 있습니다.
정대 스님은 1937년 전북 전주 출생으로 1962년 전강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과 총무원장, 동국대 이사장 등 종단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지난 2002년에는 불교계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은정 불교문화진흥원을 설립했고 초중고교 학생들과 홀로 사는 어르신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오늘날까지 자비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지난 9월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던 국제 선영상 대회에 참여했던 포교사들의 노고를 기렸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총무원에서 포교사단으로부터 천년을 세우다 기금 3,800여만 원을 받은 자리에서 국제 선영상 대회가 무사히 치러지도록 대중외호에 힘쓴 포교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어 내년 4월 중앙종무기관이 개편되면 볼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라며 교감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김영석 조계종 포교사단장은 지역 단장들과 함께 앞으로 더욱 종단불사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5년여간 활발한 전법 활동을 펼쳐온 김성규 통섭불교원 원장이 우리말로 된 불교경전 총론을 발간하고 부처님께 봉정했습니다. 우리말 불교경전 총론에는 아함경, 금강경 등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중요한 10개의 불교경전 내용이 모두 담겼습니다. 박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말로 된 불교 경전 총론이 부처님 전에 봉정됐습니다. 통섭 불교원장 김성규 교수가 쓴 우리말 불교 경전 총론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대표적인 경전들을 누구나 편하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번역한 것입니다. 아항경과 금강경, 수타 니파타, 묘법 연화경 등 2,500페이지에 달하는 10가지 경전이 책 한 권에 모두 담겼습니다. 조계종 종종 중봉성파 대종사는 조선의 숙류 억불 정책 속에서도 불교가 살아남고 훈민정음 창제에도 큰 역할을 했듯이 평생을 불교 연구와 번역, 전법에 바친 김성규 교수를 격려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김성규 교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전 직지사주지 능덕 자광 대종사와 통로사주지 현덕 스님을 비롯한 대덕 스님과 학계도 수십 년에 걸친 대작불사 회양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우리말 불교경전 총론을 모두 가지시고 독송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절을 지어주시기를. 미래에 많은 분들이 불교를 접하고 또 올바르게 공부가 돼서 이 세상이 부처님의 또 극락정토가 되어가는데 또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됩니다. 이 21세기 시대 한문을 잘 모르는 세대에게, 특히 한글의 MZ세대에게는 한문 경전을 한글화해야 된다는 그 시대의 소명을. 통섭 불교원장 김성규 교수는 1970년 불교에 입문해 불교 중흥의 원을 세워 35년여 만에 총론을 완성할 수 있었다며 경전 원문 내용에 충실히 번역했고 각각의 제목을 달고 단락을 나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8만 대장경이나 동국역 등에서 번역된 한글 대장경은 불교 신앙과 사상을 이 땅에 뿌리내리고 모든 국자가 갖고 다니며 볼 수 있는 일상 속에서의 불교가 실천되는 불교 경전으로서는 너무나 방대해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한 권으로 된 누구나 모든 경전을 담고 있으면서 누구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이 불교 경전이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불교는 단순 신앙을 넘어 사상과 철학, 그 시대 정신으로 앞으로도 불교 전법 활동 등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영축 총림 통로사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경기 불교계의 양대 종립학교인 청담학원과 광동학원의 교직원들이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도선사가 운영하는 종립학교인 청담학원과 봉선사가 운영하는 광동학원은 지난 23일 경기도 평택 청담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경기 불교종립학교 친선 한마당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과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 호국 지장사 주지 도호 스님, 광동학원 이사장 인묵 스님,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유이동 국민의힘 의원 등 내외빈과 양측 교직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청담학원 이사장인 태원 스님은 환영사에서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광동학원과 경기 남부를 대표하는 청담학원의 교직원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함께 모였다며 두 가족의 자부심과 가치를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광동학원 이사장 인묵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봉선사와 도선사의 인연을 강조하며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두 학원이 친선 교류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행사는 훌라후프 단체전과 파도타기 등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교직원뿐만 아니라 도선사와 봉선사 스님들도 참여해 말 그대로 한마당 대회가 이루어졌습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테마가 있는 릴레이 기획 리포트, 절에서 마주친 우리 이웃들의 희로애락을 전해드리는 절에서 만난 사람 순서입니다. 오늘은 2대에 걸쳐 반세기 동안 법보종차 해인사에 꽃공양을 올리고 있는 해인사 꽃보살 신혜영 대표를 박명환 기자가 만났습니다. 이른 아침 대구의 꽃시장에서 직접 구매한 꽃을 들고 경남 합천 해인사를 찾은 신혜영 윤선 갤러리 대표. 대적광전 법당 한켠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송이 한 송이 정성스레 꽃을 손질하고 장음합니다. 해인사에서 신혜영 대표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은 꽃보살. 47년 동안 해인사에 꽃공양을 올리던 어머니 김윤선 여사가 3년 전 작고한 뒤 신 대표가 그 이름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부터 어릴 때부터 따라다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해야겠다라기보다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가 잘할 수 있을까? 그 걱정이 제일 컸죠. 왜냐하면 해오신 게 너무 많으니까. 어머니 김윤선 여사는 29세 때 해인사 백년암에서 성철 스님을 칭견한 뒤 발심해 해인사 꽃공양을 시작했고 신혜영 대표는 어릴 때부터 해인사를 함께 따라다니며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두 모녀의 해인사 꽃공양은 올해로 만 50년을 맞았습니다. 해인사가 어떻게 잘 큰 탈 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부처님, 스님 다들 큰 문제 없이 잘 가기만을 바라셨던 것 같아요. 항상 그 이야기지 뭐 오빠가 어디 회사 일로 잘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걱정보다 해인사 걱정을 제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해인사 신임과 종무원들은 물론 오랜 신도들도 꽃보살 모녀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3년 전 암투병 중이던 김윤선 여사는 딸과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부처님 전에 꽃공양을 올리면서 주위에 감동을 전했습니다. 상기였다든가 어때 그러더라고. 내가 들었어. 그 본인은 글도 와서 꼭 꽂고 머리에 항암 치료하고 하니까 모자 쓰고 막 그렇게 와서 오셔서 꽂고 겨울에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게 대단한 분이지. 신 대표는 매달 초하루와 보름 전날은 모든 일정을 미루고 꽃공양을 올리기 위해 해인사를 찾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나 계산대제, 역대 큰 스님 제사를 비롯해 해인사에 큰 행사가 있는 날에도 꽃공양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신 대표는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설립한 윤선 갤러리를 통해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베품을 생활화했던 어머니의 뜻을 예술을 통해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엄마 생각을 하면서 꽃공양을 올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간절하게 법당을 찾아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소망과 기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도 크고요. 이렇게 제가 꽃을 꽂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인사를 장엄한 아름다운 꽃에는 2대를 이어온 꽃보살의 신심과 정성의 향기가 함께 서려 있습니다. 해인사에서 BBS 뉴스 박명환입니다.
뉴스 속 뉴스 부부스 뉴스입니다. 지난 시간 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선 대구시 교육청을 소개하며 국제 바칼로레아 IB 프로그램에 대해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교사의 주입식 교육이 아닌 쌍방향 수업을 통해 모든 평가는 서술과 논술, 구술 평가로만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5년 전 대구시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며 전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IB 프로그램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문정용 기자입니다. 수업이 한창인 경북대 사대부고 2학년 교실. 여느 고등학교 수업과 별반 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친구들과 토론하고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모습이 다른 교실과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작게 그려져 있다던가 그런 식으로 실제 지리보다 좀 더 과장되게 그려놓았는데 그것이 중국인들에게 우리나라를 보는 느낌이라던가. 네, 일단 B가 정답이고 C가 아닌 이유는 이거를 풀어보면 T의 4제곱 빼기 T의 0제곱 이렇게 되니까 T가 4일 때 순간 생성이 아니라 이 수업은 국제 바칼로레아 디플로마 프로그램, 즉 IBDP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합니다. IB는 지난 2019년 대구시 교육청이 한국 공교육 최초로 도입한 국제인증 학교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가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현행 교육과정의 문제점인 단순히 집어넣는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주도형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길 바라며 IB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IB 프로그램은 평가가 굉장히 핵심인데 처음에는 평가로 접근했지만 저는 지금 깨닫는 IB 프로그램은 매우 전방위적으로 전인적 아이들을 키우는 프로그램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인 DP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예술 등 6개 선택 과목과 지식이론, 창의, 활동, 봉사, 소논문 등 3가지 핵심 과정이 더해집니다. 또 내부 평가만 이루어지는 초등학교, 중학교와 달리 IB 본부 채점관의 엄격한 외부 평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IB 점수를 대입 성적으로 인정하는 전 세계 100여 개국 5,000개 이상의 대학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도입 당시 한국의 입시 제도와는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많았는데요. IB 도입 5년 만인 올해 초 IB 교육을 받은 첫 졸업생들이 해외 명문대학과 수도권 주요 대학에 입학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며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수능 성적으로 간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간 친구들입니다. 외국 대학에 아까 3명이 갔습니다. 토론토 대학 간 친구, 호세 퀸즈랜드. 현재 대구에만 98개의 학교에서 IB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에서도 앞다퉈 도입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습니다. 재밌어요. 저는 재밌고요. 제가 이 지식이론 수업이 너무 좋은 게 늘 우리가 교육과정에는 있는 비판적 사고, 그 글로만 존재하는 그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너무 좋거든요. 이제 이런 수업 같은 경우에는 외우기보다 정말 내가 이 지식을 정말 받아들여야 되고 그 받아들인 지식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이걸 활용해서 생성해내는 것까지 하는 게 정말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넘어야 할 산도 존재합니다. IB로 인해 생겨날 또 다른 사교육에 대한 염려, 대학 입시와의 연계 문제, 교사들의 업무 부담 등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단순한 교육 혁신을 넘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는 IB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이를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교육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고민과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BBS 뉴스 문정용입니다. 광주 지역 도심 포교를 선도하는 화엄사 빛골 포교원이 개원 3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의했습니다. 지난 23일 빛골 포교원 대웅전에서 열린 법회에는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교구장 덕문 스님과 부주지 우석 스님, 빛골 포교원 주지 연성 스님, 박균택, 민영배 국회의원 등 4부대 중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교구장 덕문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 3년을 기점으로 이제는 도약의 시기로 나아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신도들의 휴식처이자 불법을 홍포하는 열린 전법 도량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빛골 포교원은 지난 2021년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의 지하 1층, 지상 4층의 현대식 건물로 문을 열었으며 빛골 불교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 범어복지대회가 지난 22일 범어사 선문화관에서 금정총림 범어사방장 정여스님과 주지 정호스님, 백종헌 국회의원, 법인 소속 직원 등 4부대 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인됐습니다. 코로나 이후 올해 4회째를 맞이하는 범어복지대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다짐을 하는 행사로 이번 행사에서는 우수 직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와 문화 행사 등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범어는 지난 1997년 사회복지법인 범어사로 출발해 무료급식소 운영과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등 부산 지역 복지 분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으며 현재 금정구 노인복지관과 금정 청소년 수련관 등 복지법인과 재단법인 10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6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